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어느덧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 만큼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제목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설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태그를 단다거나 이렇게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 생활에서 꼭 내가 컴퓨터 앞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막 뭐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제 그냥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 기다리거나 카페에서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향후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특히 유튜브 채널을 핸드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첫 화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셔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온 다음에 이쪽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여기 유튜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톱니바퀴처럼 설정창처럼 되어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시고요. 재생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완료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이쪽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비슷하게 이제 설정은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우리 컴퓨터에서 대시보드가 보였던 것처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대시보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딱 들어왔는데 보통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영상을 올려놓거나 이제 관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탁 뜨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채널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여러 채널이 한꺼번에 쫙 뜨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관리하는 개인 채널과 브랜드 계정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유튜버로서 활동할 업로드할 영상들을 올리는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로그인 하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이메일 계정을 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 계정이요. 구글 이메일 계정, 지메일 계정을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하라는 화면에 뜰 테니까 이제 여기서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딱 뜨면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딱 뜨면은 이제 여기 선셋 버튼이라 그러죠. 선셋 버튼을 누르시고요. 선셋 버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동영상. 그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재생 목록 배웠죠. 재생 목록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어떤 거 했었죠? 재생 목록 활용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따로 쭉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섹션 추가라는 거를 통해서 유튜브 첫 화면을 꾸미는 걸 했었어요.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영상 제작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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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애니메이션도 넣어야 될 거, 특수 효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기능 다 몰라도 돼요.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시간에 편집할 때 필요한 거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방망래 할머니 영상 찾아보셨죠? 방망래 할머니 화장을 딱 검색하면은 이제 방망래 할머니가 화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딱 들어간 편집은 3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재미없었던 부분을 잘라내는 컷 편집, 그 다음에 자막 넣기, 뒤에다가 음악 넣는 거. 요거 딱 3가지만 하실 줄 아시면은 사실 다른 거는 뭐 별로 못해도 크게 관계 없으니까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크로마키라거나 아니면 레이어로 막 뭘 얻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임을 준다거나 또는 막 그 줌했다가 막 빠졌다가 좌로 움직였다 우로 움직였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3가지 키네마스터는 컷 편집, 자막 넣기, 음악 넣기
정도만 기억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부족하고 또는 못 만들었더라도 실제로 유튜브 운영을 잘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내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접한 영상이 컨텐츠가 훌륭하다 싶으면은 계속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상을 4K로 아무리 잘 만들고 또는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었어도 남들이 안 봐주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게끔 하려면은 지금 최소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와서 약간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화면에 대해서 이제 내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셋 버튼을 클릭해서 동영상, 사실상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들이 쭉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올린 뭐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네, 그동안 올린 영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꼭 그동안 잘 따라오셨으면 영상을 올린 게 있으실 텐데 그 올린 영상들이 쭉 나오고 지금 요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습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 채널로 바꾸는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 녹색 달러 표시나 달러에 이렇게 그 빗금간 표시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달러 표시는 이제 요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빗금된 거는 요 영상에는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작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막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달러 표시가 이렇게 사선 표시가 쭉 체크되면서 요 영상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유명한 노래, 즉 뭐 가요나 팝송 같은 게 그 원작자한테, 예를 들어 BTS 노래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BTS한테 수익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구독자가 1000명 되기 전까지는 유명한 노래를 막 갖다 써서, 그리고 사람들이 영상을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유명한 노래를 듣느라 자기 내 영상을 좀 더 오래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유명한 노래를 갖다 써도 어차피 1000명 전에는 내 영상으로 수익 창출되는 게 아니니까 좀 노래 좋은 거 갖다 쓰시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0명 되기 전까지는 음악은 막 갖다 써도 되는데 뭘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영상은 함부로 막 갖다 쓰게 되면은 저작권 신고를 통해서 내 계정이 삼진 아웃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경고를 3번 받으면,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나 케이블 TV 이런 데서 함부로 막 갖다 쓰다가 이제 방송사로부터 신고를 받으면은 그 계정을 3번, 한 달 안에 3번 동안 받게 되면은 이제 삼진 아웃이 돼서 내 계정이 영원히 폐쇄된다. 요거를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만 몸을 사리고 계시면은 이제 그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고, 한 달 동안 다시 재경고를 받지 않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유튜브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경고를 받았더라도 나 이제 유튜브 못하는 건가? 막 충격받지 마시고 한 달만 잘 버티시면 돼요. 한 달 동안 재경고만 안 받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지구본 표시는 뭐죠? 그냥 전부 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게 지구본 표시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요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제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조회수라거나 좋아요, 싫어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 거. 그다음에 요 영상을 복사해가지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게끔 공유하는 버튼. 실제로 요 두 개는 거의 쓰지는 않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버튼은 요 펜 버튼입니다. 펜 버튼. 펜은 뭐죠? 유튜브에서 펜은 즉 수정이에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딱 클릭해주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틀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제목 클릭해서 그냥 이제 지금 자판이 안 뜨는데 핸드폰 자판을 좀 띄울게요. 이렇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 자판이 뜨면서 그대로 지우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딱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제목이 재밌는 게 있으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도 제목을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알파고 즉 구글 AI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말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 제목을 파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아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해야 되고, 이렇게 앞에다가 말머리 넣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실 말머리는 뒤에다 넣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옛날에 운영하느라 이제 앞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말머리가 뒤로 가는 게 주요 추세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지금 짧게 나와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게 막 5,000자까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설명을 좀 길게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거나, 또는 내 비즈니스 사이트 또는 뭐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 같은 것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좀 더 설명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딸랑 두 줄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미리 잘 복사를 해뒀다가 이쪽에 옮겨 적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 PC에서 업로드 기본 설정을 이제 잘 넣어서 여기다가 직접 넣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실 때는 그냥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자주 쓰는 문구를 쭉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PC에서 올렸던 업로드 기본 설정은 핸드폰에 자동으로 적용이 아쉽게도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제 만약에 계속 나는 핸드폰으로만 관리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두셨다가 옆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PC 업로드 기본 설정은 핸드폰에서 그대로 적용은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공개, 비공개, 그 다음에 일부 공개, 예약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정도에 영상 업로드가 되게끔 하는데, 매번 그 시간을 다 지켜서 업로드 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 예약 버튼입니다. 예약 버튼이에요. 그래서 예약된 시간에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예약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 같은 경우에 그냥 올리자마자 온천하에 이제 만천하에 내 영상이 공개되는 게 이제 공개고, 비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 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일부 공개는 뭘까요? 그럼 일부 공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링크를 즉 공유를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개인이나 가족 영상 같은 것들, 또는 포트폴리오처럼 뭔가 남들한테 다 알려지기엔 좀 그런데 가끔씩 뭔가 그 이력서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관계자한테 보내는 링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공개로 해서 이제 주로 공유를 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강의를 찍은 다음에 유료 강의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료를 딱 내신 분들한테 링크를 보내줍니다. 물론 그 링크를 알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여기저기 뿌리면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뿌리면은 내 영상이 막 뿌려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일부 공개, 즉 강의료를 낸 사람들한테 이제 링크만 보내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 물론 유튜브 멤버십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구독자 1000명 넘으면은 유튜브 멤버십이라는 걸 해서 내 채널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 유료 영상만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독자 1000명 모으기까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000명 모으기 전까지는 그 일부 공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지식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층 선택이죠. 시청자 선택은 아동용이냐 아니냐를 고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당연히 아동용 동영상이 아닙니다 라고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성인 시청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싶나요? 하면은 이렇게 그 예나 아니요 라고 또 바꿀 수가 있고요. 항상 이제는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유튜버가 정해주느냐? 아닙니다. 크리에이터가, 즉 올리는 사람이 직접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상을 애들은 별로 안 볼 것 같고 어른만 볼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애들도 좀 볼 것 같고 하지만 대부분 어른이 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도 대부분 그냥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설정을 합니다. 심지어 좀 애기들이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과 같이 볼 경우에는 대부분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애들이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막 이렇게 내가 방송 찍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서 V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아니요, 아동용 아닙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동용 동영상으로 이제 분류가 돼야 돼요. 생방송할 경우에도 뒤에서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V 짜면은 애들 얼굴을 딱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고 그 생방송을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아동용 그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튜브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동용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 창출이 굉장히 적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게 되는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신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발디딜 데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동용 채널이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동용 채널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아동용 채널, 물론 뭐 이제 아이들과 그냥 뛰어노는 추억을 내 유튜브에 담아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동용 채널로 수익을 창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아동의 기준이 뭐냐? 유튜브 그 커뮤니티 가이드에 보시면은 아동의 정의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13살 이하, 즉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아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등학생은 아동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동용 동영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추가해서 내가 재생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카테고리 분류, 우리 지난 시간에 섹션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영상, 내 영상, 유명한 영상이 껴가지고 이렇게 조금 끼워 팔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경우를 많이 써먹으니까 재생 목록에 추가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 딱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또는 뭘로 할까요? 헬스를 치고 콤마를 쳐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엔터나 콤마나 어떤 걸로 해도 관계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메모장에다가 콤마로 쭉 써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좀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사용하실 때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제목, 설명, 태그까지 했는데 제가 중요한 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 운영할 때 중요한 거 5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 구글 알고리즘을, 유튜브 알고리즘을 붙잡는 거는 제목, 설명, 태그, 카테고리인데 결국 사람의 눈을 끌어당기는 거는 뭐였죠?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이 뭐죠? 썸네일 그냥 유튜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맨 첫 화면에서 이런 게 다 썸네일이에요. 이런 게 다 썸네일입니다. 이런 게 다 썸네일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게 모든 것들이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보기 전에 사실상 썸네일을 먼저 보고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 썸네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예전에는 뭐 PPT나 파워포인트에서 JPG를 저장한다거나 아니면은 포토샵을 통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키네마스터에서 스크린샷을 하나 불러온 다음에 멸치를 통해서 썸네일을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키네마스터에서 우리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첫 화면으로 나가볼게요. 이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첫 화면으로 나온 겁니다. 핸드폰 기본 화면을 나온 다음에 우리 키네마스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키네마스터 전 여기 있지만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해서 그냥 KI를 치면은 맨 앞에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KI를 치면은 키네마스터가 나오고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키네마스터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내가 특정한 부분을 스크린샷을 뜨겠다 라고 할 부분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아무데나 들어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정한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적정한 부분 하나 고르고 나는 요 부분을 썸네일로 쓸 거야. 요 장면을 썸네일로 쓸 거야. 라는 장면에서 꼭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있어야지 이렇게 뭔가 그 클립, 즉 컷을 선택한 부분에서는 옆에 나오지가 않아요. 바깥을 클릭하면은 이 동그라미, 즉 메인 메뉴가 떠 있는 순간에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위에 약간 이렇게 네모 버튼처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네모 버튼을 누르시면은 캡처 후 저장 이라는 게 있어요. 캡처 후 저장. 한마디로 원래 우리가 핸드폰에서 볼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면 스크린샷이 딱 찍어지죠. 근데 스크린샷이 찍어지면 단점이 뭐죠? 이런 지저분한 것들까지 다 옆에 메뉴나 이런 것들까지 그냥 그대로 내가 화면 보는 그대로가 다 찍히는 게 최대의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잘라가지고 막 그 내 사이즈에 맞게끔 바꿔서 뭐 이렇게 포토샵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멸치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키네마스 내가 편집하던 걸로 딱 온 다음에 네모 버튼을 누르고 캡처 후 저장을 딱 누르면은 반짝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갤러리로 가서 스크린샷으로 가게 되면은 내 핸드폰에 찍힌 장면이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갤러리로 와서 이제 보통 맨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또는 앨범에서 이제 그 스크린샷으로 오시게 되면은 있게 돼요. 어쨌든 저는 사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찍은 영상이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남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온 다음에 이제 뭘로 해야 되죠? 우리가 뭘로 만든다 그랬죠? 네. 멸치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멸치 프로그램인데 멸치를 나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멸로 검색을 하면은 바로 멸치가 뜨죠. 그래서 멸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역시 유튜브는 주로 다 SNS에 있죠. 그래서 SNS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 빨랐죠? 다시 SNS를 선택하신 다음에, 노란색 SNS예요. SNS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유튜브 배경화면 숏무비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유튜브예요. 앞으로 우리가 멸치를 쓰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SNS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 채널 아트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아트 꾸미는 걸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썸네일, 채널 아트, 범퍼 영상, 오프닝, 클로징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제 썸네일이 우리가 지금 넣을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뭔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뒤에는 내 영상에 캡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예쁘게 들어가는 것들을 주로 썸네일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가시면 되고요.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 유튜브 메인 채널 내 채널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밀 때 쓰는 게 채널 아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범퍼 영상은 보통 무슨 띠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잘 써두면 되게 예쁘게 쓸 수 있죠. 특히 뭐 반려동물 이런 것들은 이제 반려동물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띠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하는 것도 꽤 이제 재밌게 영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키네마스터에서 불러와가지고 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내 영상을 브랜딩할 때 써먹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클로징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지난 시간 알려드린 최종 화면과 이제 그 조합해서 써먹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 최종 화면을 딱 시간을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9초짜리면 최종 화면 9초에 맞춰서 내 구독하고 요거를 넣어야지, 멸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요거를 넣었으면은 딱 9초짜리 영상이죠.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종 화면을 9초에 맞게끔 화살표를 쭉쭉쭉 줄여서 9초에 딱 맞게끔 해서 얘가 동시에 뜨게끔 만들어둬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9초도 아니겠네요. 요 글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맞춰서 딱 해둬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거 맞추려면 생각보다 머리 아프고, 그리고 배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해보면은 이제 딱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클로징을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최종화면은 그냥 내가 끝나는 거에 대충 맞춰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굳이 이렇게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것, 요거나 요거 세 개가 다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들이네요. 이런 것들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울 거는 썸네일이니까요. 썸네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썸네일로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제 다 이렇게 보면은 뒤에 있는 요 사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요 뒤에 있는 사진들은 내가 아까 스크린샷으로 찍은 것들로 다 바꿀 거니까. 단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반을 가리는 거 있죠. 반을 가리는 거는 자동으로 반이 가려지니까 혹시나 이쪽에 내 중요한 내 영상에 정보가 들어있다 그럴 경우 이걸 쓰시면 안 되겠죠. 이 글씨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크린샷의 정보가 너무 겹치지 않게끔 정도만 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좌측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혹시 우측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또는 뭐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 또는 우측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또는 뭐 좌측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럴 때는 뭐 요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영상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는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아주 쉽죠. 클릭해서 봤더니 요 REC는 바꿀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딱 봐서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글씨는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죠. 이제는 멸치를 많이 하셨으면 거기 잡혀야 됩니다. 딱 그쵸? 1번 사진 점점점점 사진은 바꿀 수가 있구나. 2번 3번
글씨는 바꿀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보신 다음에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흰색을 클릭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진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캡처 폴더에 들어가 있죠. 캡처 폴더에 들어온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마지막 클릭한 거를 터치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 가운데를 요 대각선 버튼을 누르면 크기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가운데를 잡으면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데에 위치한 다음에 빨간색을 눌러서 적용 누르면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사진이 조금밖에 남으면서 요 1번 점선이 요 사진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아무데나 눌러도 돼요. 물론 넣지 않아도 사진은 요 썸네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요 REC 버튼하고 흰색으로 선만 되어 있는 걸로 썸네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 주로 어떤 때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터에서 그냥 내가 복습이에요. 레이어 누르고 텍스트 눌러서 우리들의 엔터 치고 공부하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확인 누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가운데니까 텍스트 옵션을 줘서 이제 이렇게 좌측 정렬을 우측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아까 요쪽에 있었어요. 여기 텍스트 옵션에 정렬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아요. 가운데 정렬이나 위아래 정렬 또는 밑줄 치는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또는 자간 이런 식으로 벌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누르고 텍스트 그 다음에 대신 폰트 바꾸는 거 하실 줄 아시는 게 좋죠. 폰트를 너무 기본 폰트가 안 예쁘다 보니까 기본 폰트를 바꾸는 게 아까 AA 다시 눌러서 요 AA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A를 눌러서 기본 폰트를 바꿀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안 따라오셨으면 한국어가 없죠. 한국어가 없으신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집 모양 스토어 버튼을 눌러서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스토어에 딱 들어오면은 한국어가 안 보여요. 위에 살짝 올려보면 여기 한국어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어가 숨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기능은 이제 글씨 폰트 바꾸고 글씨 넣는 걸 알아두시는 게 꼭 좋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딱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설치를 완료하신 다음에 X를 누르시면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핸드폰에 용량이 부족하셔가지고 그동안 내가 다운받았던 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았던 음악이라거나 또는 키네마스터 다운받았던 여러 가지 이런 폰트 또는 클릭 그래픽 이런 걸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사람 모양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동안 다운받은 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냥 삭제만 눌러주면은 내가 그동안 다운받은 것들을 삭제해서 특히 이렇게 37.4메가 이런 것도 좀 용량 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삭제해가지고 써먹으실 수, 이제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시 써먹겠다 그러면은 똑같이 스토어 들어가서 이제 다운받아 주시면 다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는 거는 아까 그 스토어에서 사람 모양을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삭제하고 다운받아 보고 삭제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X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럼 적당한 글씨체를 선택을 하면은 위에 이렇게 내가 선택한 글씨체가 들어가게 되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폰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이렇게 하면 흰색 글씨라서 흰색이 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맨 밑으로 내려서 윤곽선을 눌러서
윤곽선을 주면은 이렇게 확 잘 보이는 두께로 조금 얇게 할게요. 안 예쁘니까 두께를 이렇게 조금 얇게 해서 윤곽선을 탁 주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글씨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로도 썸네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스크린샷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스크린샷 찍는 버튼 요거였죠? 네모 버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모 버튼을 눌러서 캡처 저장을 탁 누르면은 찰칵 하고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찍힌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아까 멸치로 돌아갈게요. 멸치에서 아까 하던 게 있었죠. 이 사진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면은 여기 우리들이 공부하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고 2번, 3번 아무것도 안 만들 거니까 이 REC 버튼만 하면서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썸네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반드시 멸치에서는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지금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글씨는 근데 그냥 여기서 폰트 이런 거 이미 다 정해지고 예쁘게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 키네마스터에서 만드는 게 나는 귀찮다. 그럴 때는 그냥 적당한 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적용을 눌러가지고 쓰셔도 되고, 또는 나는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예쁘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넣어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씨까지 다 넣어서 불러오고 멸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우리들의 등록 3번 공부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죠? 우리들에는 조그맣게 글씨가 나오는 걸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공부하는 모습은 역시 밑에 있는 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완료까지 누르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영상이 이제 영상 그 내 보관함 중에서 지금부터 1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잠깐 보면은 이 선셋 버튼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 만들어졌네요. 또는 메인 화면에서는 좌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이나 우측 둘 중에 하나에 선셋 버튼이 있으니까 제작 완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공부하는 모습이라는 썸네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죠?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죠. 수정하기 하면 수정을 눌러도 되지만 꼭 이미지 다운로드, 이 녹색 버튼 절대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가 됐죠?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멸치에서 볼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썸네일을 바꾸려면은 예전에는 이제 꼭 유튜브 스튜디오 컴퓨터로 들어가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긴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스튜디오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YOU 로 치면은 여기 유튜브 뮤직이나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실행이 되면서 아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선색의 메인 메뉴를 부른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어와서 내가 넣을 썸네일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뜨고, 이 다음에 수정 버튼이 뭐라 그랬죠? 수정 버튼, 이게 만약에 뒤에가 흰색이면 흰색 펜 버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흰색이라고 해서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흰색으로 펜 버튼이 있고, 이 흰색 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흰색 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화면이 나오고, 맨 위에 보면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흰색 펜 버튼이 좌측에 위치해 있어요. 아까는 우측에서 그냥 수정하면은
이 제목, 설명, 태그를 바꿀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펜 모양을 통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요건 무슨 수정 버튼이냐?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썸네일 수정 버튼이에요. 썸네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 강조드렸어요. 썸네일을 수정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밑에 세 가지는 구글이 무작위로 정해준, 그냥 랜덤하게 정해준 그 동영상 썸네일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바꾸면은 그만이긴 합니다. 바꿔도 그만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가급적이면은 텍스트나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만든 영상들로, 사진들로 정확하게 이게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누르면은 썸네일이 이걸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나요? 어렵나요? 앱을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개념전이나 아니면은 뭐 기능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썸네일을 만드실 거면은 키네마스터에서 내가 썸네일을 활용할 장면을 캡처한다. 1번. 그 다음에 그 캡처한 거를 멸치로 멸치 실행한 다음에 노란색 SNS 위에 유튜브, 그 다음에 유튜브 중에서 썸네일로 들어가서 적절하게 썸네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2번. 3번.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온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누르고 썸네일 수정 눌러서 이렇게 바꾼다. 지금 세 가지 앱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썸네일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썸네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유튜브 제목, 그 다음에 설명, 태그, 썸네일까지 했어요. 하나 뭐 남았죠? 하나 카테고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어요. PC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할 뿐이에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급 설정에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와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은 이 카테고리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인물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우리 고양이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안 건드리셨으면은 그냥 계속 인물 블록으로 그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이 잘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처음 올리면은 이렇게 잘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학습을 할 동안은 검색이 잘 안 돼요. 근데 딱 검색되게 하려면 내가 뭐 이걸 뉴스 정치, 나는 우리 집 고양이를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뉴스 정치로 해놓더라도, 또는 막 아까 설명, 태그 이런 거 제대로 안 달아놓더라도 제목만 정확하게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귀여운 복슬 고양이 이렇게 딱 쳤어요. 우리 집 귀여운 복슬 강아지, 복슬 고양이, 냥냥이 이렇게 딱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검색을 쳐서 우리 집 귀여운 복슬 고양이, 냥냥이 이렇게 딱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한 단어로 제목을 해놨다. 그러면은 검색이 안 돼요. 독특한 제목으로 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집니다. 검색이 돼서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 제대로 물론 그렇게 칠 사람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구글 알고리즘이 내 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서 내 채널을 열심히 키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카테고리까지 딱 맞춰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고양이 동영상 올렸다 그러면 반려동물 동물로 딱 바꿔줘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댓글에 너무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꺼셔도 됩니다. 또는 좋아요 싫어요. 내 영상에 자꾸 누가 싫어요 팬덤이 생겨가지고 싫어요만 계속 누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좋아요는 한 개밖에 없는데 싫어요가 100개씩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댓글을 끊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포 옵션도 퍼가기 허용을 하거나 이제 끊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내 영상은 굉장히 소중해. 나는 어디에도 퍼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하실 때는 이렇게 꺼서 재생 목록에든 못 넣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다 켜두시는 게 좋아요. 내 영상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많이 퍼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목이 아니죠. 댓글이 아예 없는 동영상, 못 달게 한 동영상은 여러분들도 조금 흥미가 떨어지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보고 댓글 보는 재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좋아요 싫어요는 이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구독자 100명이나 1000명까지는 댓글이나 이런 좋아요 싫어가 꽤 신경이 쓰이는데 나중에 한 5000명 넘고 10,000명 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악플이 달려도 본인들 막 이제 네티즌끼리 막 싸웁니다. 뭐 이게 맞네 틀려네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뭐 당신이 올리면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싸워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댓글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유튜브 하실 거면은 한 구독자가 한 100명만 넘어도 뭐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댓글이 달리거든요.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가 가장 피크입니다. 정말 상처받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네. 어차피 다 내가 크면은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서 카테고리까지 꼭 바꿔주시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익 창출은 나중에 여러분들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끄면은 아예 내 동영상에 이미 수익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나는 이걸 광고 안 붙이고 막 풀 거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이 보게 할 거야. 나는 돈 전혀 관계없어. 그냥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여기서 꺼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 돈을 벌지 안 벌지 어떤 광고를 붙일지까지도 다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영상으로 돈을 벌 거야 하시는 분들은 딱 켜시고 이거를 다 킨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 그냥 다 켜놓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위해서 다 켜놓긴 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신 분들은 PC에서 볼 때 우측에 광고가 계속 뜹니다. 그거는 일단 무조건 기본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스플레이 광고다 라고 하고 오버레이 광고는 PC에서 볼 때 역시 팝업 창 뜨는 거 있죠. X자 되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거 지우려고 그러다가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쨌든 이 팝업 광고까지는 굉장히 이제 팝업 광고나 스폰서 광고까지는 두 개는 그냥 약간 애교로 사람들이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광고를 쓰긴 쓰는구나 라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그냥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오버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보통 오버레이 광고는 꺼두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버레이 광고는 보통 끄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수익도 가장 많이는 아니죠. 수익을 가장 이제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예요.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수익을 가장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거는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광고가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실행하면은 3, 2, 1 하고 바로 건너뛸 수 있게끔 우리가 바로 딱 건너뛰면은 이제 그냥 사실상 유튜브 수익이 거의 뭐 한 1원도 안 되게 들어오죠. 0점 몇 원대로 들어오죠. 근데 그 영상을 5초 이상 봤어요. 그러면은 1원이 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막 10초 이상 봤어요. 그러면 10원이 넘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를 얼마나 오래 봐주느냐에 따라서 내 유튜브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일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애증의 관계인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 이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은 가장 많지만 요거를 너무 많이 걸어두면은 좀 유튜브 채널이 크는데
일반적인 컨텐츠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많으면 돈에 미쳤네, 막 돈 환장했네, 막 그러면서 잘 구독을 안 해주죠. 요거보다 더 심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보다 더 지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 광고. 여기에는 지금 안 뜨는데 여러분들 10분이 넘는 동영상에는 중간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간 광고가 단가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강제 시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영상 보다가 중간 광고 있으면 되게 싫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중간 광고가 어찌 보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다.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와 중간 광고는 내 채널이 클 때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중에서 이제 재생 목록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재생 목록 같은 것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게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 사람도 있네요. 이거 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 그 재생 목록을 세팅할 때 수정하거나 뭐 또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지금 뭐 수정을 눌러가지고 공개나 아니면 정렬을 내가 직접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 섹션 추가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그 내 채널 홈페이지에서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은 한 번 난 넣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정렬을 추가된 날짜 최신순 게시된 날짜 최신 말이 조금 어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요리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종원 유튜브, 내 유튜브, 백종원 유튜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재생 목록에 추가한 순서가 추가된 날짜고 백종원 유튜브가 1년 전에 올린 거고 내 유튜브가 어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재생 목록에 바로 어제 백종원 유튜브를 추가했더라도 지금 그 내 유튜브가 더 최신에 어제 올렸기 때문에 더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지? 디폴트는 직접이에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직접이어서 그냥 내가 추가한 순서대로 그대로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전혀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채널로 왔을 때 이렇게 밑에 추가를 했잖아요. 인기 업로드, 뭐 댄스 영상, 버스킹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내가 맨 처음 해놓은 그대로 하고 영상을 아무리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그 재생 목록 추가하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이게 전혀 순서가 안 바뀌게 돼요. 그냥 그대로 박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추가된 날짜 최신순이나 게시된 날짜 최신순으로 바꿔줘가지고 내 영상이 내 유튜브 채널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치?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가서 제가 뺄게요. 제가 버스킹 영상에서 빼거나 BTS 빼버리면은 빼버리고 댄스 영상에 남겨놓으면은 내 채널로 왔을 때 이렇게 아까 앞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쪽에 삭제됐죠? 이렇게 댄스 영상 이런 것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세팅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요 댓글 기능이에요. 댓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내 영상을 어디에 올렸든 간에 이렇게 그냥 쭉 다 나온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내가 굳이 막 하나 찾아 들어가 가지고 댓글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전체 댓글들 중에서 그냥 전체 댓글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악플이 장난 아니죠. 악플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굳이 뭐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 점셋 버튼을 누르고 삭제하거나
스팸 신고를 하거나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 손흥민은 아닐 텐데 지금 여기 손흥민으로 돼 있죠. 어제 골도 많이 났을 텐데 그 손흥민이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사람이 다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채널에서 싹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용자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게 숨김이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굳이 알려고 한다면은 로그아웃을 해가지고 내 영상을 찾아 들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굳이 내가 악플당 걸로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계속 혼자서 내 채널에서 악플도 달고 그냥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있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삭제하면 만약에 삭제가 되는 거 스팸 신고는 이게 광고니까 다른 채널에서 못 달게끔 가장 강력한 신고가 스팸 신고입니다. 어쨌든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하면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손쉽게 나의 채널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제 남겨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분석 탭. 이 분석 탭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을 누가 많이 보는지, 그동안 얼마 벌었는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청자 탭이에요. 시청자 탭에 들어와서 내 채널을 누가 많이 보는지를 분석하셔서 이 채널에 맞게끔 나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 계획을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채널 성별을 클릭해 보면은 전체를 봤을 때 남자가 99.2%, 여자가 0.8% 봤어요. 한마디로 남자들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내 채널 방향 그렇게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채널 성격이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이대를 보니까 또 나이대를 봐서 전체를 봤더니 내 채널은 25세에서 44세까지를 가장 많이 보는구나.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가 높은 거 약간 번외를 말씀드리면은 요 35세에서 44세 한마디로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히 하는 또는 45세에서 54세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연령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광고 단가, 즉 내 수익이 훨씬 더 올라가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라거나 또는 이제 경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조금 더 낮아도 굉장히 광고 단가가 높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은 내 수익이나 또는 내 채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 높은 국가 딱 봤더니 조회수 높은 국가도 전체로 한번 확인해서 보면은 의외로 한국 말고도 외국에서도 꽤 봐요. 외국에서 꽤 보니까 나는 꼭 특히 어느 특정 국가에서 높은 퍼센트가 나오는 영상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니까 그 국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는 상위 자막 언어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자막 없음이겠죠. 그렇죠. 자막이 원래 없는 컨텐츠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꼭 PC로 안 해도 핸드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튜브 관리가 가능하고 손쉽게 이제 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거를 오늘 확인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쌓이는 나의 데이터를 분석해가면서 여러분들 채널을 키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